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은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네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K 약사님과의 대화 두 번째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사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화는요, 어, 이제 시험과 관련한 것을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캐나다 약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시험이, 특별히 영어 시험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마다 좀 다른데요. 네, 여러 가지,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시험을 이렇게 실제로 봐야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영어는 저희가 IELTS,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LB라고 하는 다른 또 평가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시험 IELTS라고 하는, 영미권에서 뭐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그 아카데믹 IELTS라는 것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음, 그, 그 캐나다 면허를 딸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험을 저는 준비해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 IELTS 시험을 보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IELTS 시험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IELTS는 토플하고 더불어서 이제 두 가지 가장 이제 영미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학교, 대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영어 시험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영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IELTS를 많이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듣기, 다른 시험하고 비슷한데, 토플하고도 비슷한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페이퍼 베이스로 많이들 봤는데, 지금은 코비드 이후로는 이제 IELTS도 온라인 베이스가 되어서 실제로 어떤 장소에 가서 시험을 치르긴 하지만 이제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말하기 시험만 거기서 이제 그 실제로 평가하시는 분을 어 대면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 IELTS 시험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도 좀 잠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점이 각 영역별로 9점? 9점이 이제 만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0.5점 단위로 뭐 9점, 8.5점, 8점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점수를 얻게 되고,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좀 다르고 시험 이제 그 원하는 충족되는 점수들이 다 다른데, BC주 같은 경우 캐나다 약사가 되기 위해서 어, 오버롤 7점, 그러니까 9점 만점에 각 모든 영역을 이제 평균 내서 7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제 미니멈 점수를 다 6점 이상을 받아야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BC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다른 어떤 주들은 각 영역을 7점 이상 받으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대학원 오버롤 7점 혹은 각 영역 7점이라고 하면은, 어,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영어 성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제 리젠트 칼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했을 당시에는 이제 IELTS는 이제 7.0을 이제 요구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6.5를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점수가 좀 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IELTS 7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맞기 쉬운 점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쉬운 점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뭐 모두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또, 읽고, 이렇게 읽기, 그리고 문제 푸는 시험들을 잘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위에, 저도 그렇고 주위 한국 약사님들 보면 읽기 영역에서 읽고 독해해서 문제를 푸는 영역에서는 그다지 어려움이 전부 다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7점은 가볍게 다 보실 수 있을 정도이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신 정도의 수준이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듣기와 말하기 혹은 이제 라이팅, 저희가 라이팅이라고 하는 이렇게 에세이나 긴 호흡의 글을 영어로 이제 써본 적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IELTS 학원들이 있고 또 온라인 베이스로 여러 가지 또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 보자면 IELTS 시험에 있어서 어떤 영역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기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7.0은 그렇게 쉬운 점수,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IELTS 듣기 영역 평가, 그러니까 리스닝 이제 시험이 이제 듣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기, 그다음에 읽기, 쓰기, 그리고 이제 말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듣기 영역 평가 준비를 어떻게 하셨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처음 그 원하시는 점수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제일 처음에 IELTS를 봤을 당시에는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처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금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정말 전혀 준비 없이 봤는데 그때 제 리스닝 점수가 한 5.5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점이 좀 안 되는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5.5점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IELTS는 영국에서 시작된 이제 그 시험이다 보니, 그 캠브리지나 이제 옥스포드 이런 쪽에서 시작된 시험이다 보니까 그 리스닝이 전부 다 영어식 그 발음, 영어식 강세를 쓰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리스닝 평가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대부분 아무래도 미국식 영어에 조금 더 한국 분들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국식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그 IELTS 공식 교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캠브리지 IELTS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영역으로 이제 문제들 약간 모의고사, 우리나라로 치면 모의고사 문제집처럼 한 네 가지 네 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그 문제인데 굉장히 역사가 깊고 이제 유명한 그런 문제책이어서 지금 한 제가 알기로 15권, 16권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 버전부터 시작해서 한 7, IELTS 7, 8권부터 시작해서 한 14, 15권 때까지 이제 다 구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영어를 전부 다 이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발음에도 익숙해지고 영어 발음에도 익숙해지고 또 문제 형식에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시험은 사실 영어 실력보다는 아무래도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사실 굉장히 큰, 영어 점수를 받는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발음과 그런 문제에 좀 더 익숙해지는 것들이 제일 기본 베이스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하시는 점수를 얻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듣기 영역은요. 제 생각에는 저는 좀 빨리 익숙해져서 빨리 점수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3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 정도에 한 7점 정도까지 듣기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기출 문제지만 푸셨던 거고, 그 다음에 네, 캠브리지 그 네, 기출 문제집, 그리고 그 네, 다음에 저는 따로 그것만 학원을 봤어요. 네. 다니셨던 것은 아니고요. 학원을 한 달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학원 펄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학원, 학원, 학원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문제집만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듣고, 그 해설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다시 듣고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기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음, 읽기 영역 같은 경우 조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제너럴하게 이제 일반적인 네.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하고요. 다음 대화 때는 이제 각 음, 문제에 있어서 이제 영역, 그 좀 어려웠었던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어떤 식으로 또 접근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도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좀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영역 평가 주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기도 가장 기본은 캠브리지 IELTS였고요. 네. 거기에 이제 똑같이 읽기 영역 문제들이 뭐 몇 개 이제 모이고 한 권당 이제 한 세 개, 네 개인가 그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거를 기본으로 다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풀 때 그냥 문제만 풀면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물개를 풀면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들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문제 유형에 이제 익숙해지게 했고 그리고 하면서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휘가 좀 중요해서 리딩 같은 경우는 어휘를 이제 뜻과 그 모르는 단어들을 이제 외우는데도 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과 또 이제 유튜브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IELTS 핵심 단어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틀어놓거나 해서 이제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문제집에 그 단어가 나와도 바로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휘를 좀 더 리딩에서는 열심히 봤던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영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들은 저희가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에도 충분히 저희가 익숙해져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어휘 그리고 아무래도 영국식 영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카데믹한 그 IELTS를 보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그런 단어들 그것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영어 뉴스 같은 것들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영어 뉴스를 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리딩을 빨리빨리 읽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영어 뉴스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렇게 온라인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영어 뉴스를 매일 뭐 한 개씩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헤럴드나 뭐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읽었던 게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방금 전에 말씀은 나눠주신 부분에서 이제 어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IELTS에서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뭐 수거나 단어, 영어 단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토플도 마찬가지인데, 토플 핵심 어휘, 이렇게 해서 뭐 몇백 개, 1,000개, 이렇게 그런 모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고, 내가 이 단어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쫙 점검을 해보시면은, 내가 이 단어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사실 리딩이 훨씬 수월해지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핵심 어휘를 좀 쫙 복습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하시는 점수 7.0을 받는 데까지 역시 한 듣기하고 비슷하게 3개월 정도 걸리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리딩은 뭐 처음부터 점수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첫 번째부터 리딩은 거의 한 6, 7점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네네. 번째 시험 봤을 때부터는 계속 점수가 쭉 7점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리딩만요, 리딩만. 예, 예. 다른 거는 다 5점대일 때, 5점, 5.5 사이일 때, 리딩 혼자 이렇게 그래프상 쫙 위로 올라가 있는 리딩 혼자만 7점에서 7.5를 받았던 그런 네, 알겠습니다. 리딩만 한국 사람의 특징.
특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IELTS의 이제 아카데미, 이 시험 네, 네, 유형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IELTS 아카데미, 이제 제너럴이라는 이제 또 모듈이 있는데, 제너럴 모듈이 아닌 아카데미 모듈을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먼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쓰기 영역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쓰기 영역은 이제 좀 긴 호흡의 글을 써야 해서 좀 한국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받으셨던 점수 뭐 공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때 네, 그 다음에 라이팅이 이제 제일 점수가 어떻게 안 나왔어요. 준비해서 네. 결국에는 몇 음. 개월 정도까지 걸리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팅은 제가 점수가 가장 안 나왔던, 저는 스피킹보다 라이팅이 더 안 나왔어요. 제가 긴 호흡의 라이팅을 한국어로도 잘 써본 적이 별로 없고, 제가 어, 학교 그러니까 다닐 때도 이과 시험이 다 거의, 출신이면 이제 예, 사실은 맞아요. 그 긴 글, 문과라면 이제 사실 긴 호흡의 글을 쓸 일이 많은데, 이제 이과 출신 분들은 좀 그런 일이 많지 않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뭐 객관식으로만 시험 보거나 뭐 단답형으로 시험을 보던 거라서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사실 라이팅이 제가 제일 시간과 돈을 많이 썼고, 학원도 생각해보니까 라이팅은 학원을 제가 다녔네요. 생각해보니까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잠깐 다녔었고,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네, 한 3개월 정도? 네, 라이팅은 저한테 가장 맞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첫 점수가 4.5점인가 5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라이팅이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도는 알겠지만, 기노우비 글을 별로 써보신 적이 없는 분들, 에게 맞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가장, 어, 그러니까 그 점수에서, 어, 마지막까지 제가 원하는 캐나다 약사 되기 위해서 받는 점수까지 마지막까지 한 6점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 6점이 마지널 점수였는데 그 밑에 가장 밑에 점수였는데 이거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점수를 받았던 기간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시험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라이센스를 이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를 할 때는 좀 더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있고, 영어가 자연스럽게 늘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시험을 봤을 때는 한 번에 다 그 점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네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라이팅은 5점? 5점이었다. 5점에서 시작해서 6점까지 올리는데 한 6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6점이 될 때까지도 계속 5.5점밖에 안 나왔어요. 처음 5점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5.5점이 나왔는데 그냥 6개월 내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봤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5.5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그러니까 6점까지 딱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 글을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인터넷에 가시면 웹사이트 뭐 사이먼 아이엘츠라고 그때 저는 그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사이먼 아이엘츠라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이그샘플이 있죠. 그러니까 IELTS 6점대 라이팅 이그샘플이 있고 템플릿 IELTS 6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IELTS 6.5점대 템플릿, 7점대 템플릿, 주제별로 굉장히 많은 그 예시 템플릿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쓰기 연습. 그대로 베꼈었어요. 그래서, 어, 아, IELTS 6점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글을 써야지 6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대로 6점에서 6.5 한 7점까지 정도. 왜냐면 8점대의 글은 너무 좋아서 제가 도저히 흉내를 못 내는 글들이어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 위해서 6점에서 7점 사이의 글들을 그대로 베껴 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라이팅 중간중간에 꼭 들어가야 되는 뭐 문구라든지
아니면 뭐 문장이 전환될 때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든지, 혹은 결론을 지을 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문장 구조라고 하죠. 문단의 구조에 익숙해지고, 여기서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주제마다 이제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도입부에는 이런 내용을 소개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본론에는 이런 걸 소개해야 되는구나. 결론에는 이런 걸 소개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그래서 비슷하게 글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게 했던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나눠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원하는 점수를 얻을 때까지 매달 시험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도전하는, 정도를 봤던 그렇게 것 같아요. 하는 네. 거가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어, 점수가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시험을 아, 봤죠. 시험을 보다 보니, 왜냐하면 뭐, 시험이 꽤 네, 비싸기 때문에 이제 본 시험이 네, 가격대가 맞습니다. 이렇게 만만치는 않게 몇십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전략적으로 접근을 점수들이, 하셨던 거였는지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익숙해지고, 시험 모든 과정이 익숙해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런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있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매번 봤다기보다는, 제 점수가, 리딩은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괜찮게 나왔고, 리스닝, 그런, 이렇게, 그 스피킹, 뭐, 이런 라이딩이 다 애매하게 6점 이상 받으면 되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5.5, 6점 이렇게 5.5점 근처로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뭐 한두 문장만 잘 쓰면 6점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그냥 일단 보자, 그런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6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봤던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어, 원래 이렇게 영어 성적을 받아놔야지 다른 것을 준비하는데도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영어를 계속 영어 공부에만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시험, 당연한 그런 본 시험 준비들이 있잖아요. 필기고사라든지 약사가 되기 위한 시험들이 있으니까 다른 시험들도 다 준비를 같이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봐놓고 이제 다른 시험 준비하자, 그런 생각에 이제 시험을 이제 매달, 이제 이번에는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봤던 경향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말하기 영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기 영역도 비슷한데, 말하기 영역은 사실은 IELTS는 말하기 영역이 세 가지 문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굉장히 베이직한 퀘스천들, 뭐 이런, 취미가 뭐냐, 뭐 쉬는 날에는 뭘 하냐, 뭐 집은 어디에 사냐, 이런 되게 그래서 한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베이직 퀘스천을 처음에 먼저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한 문제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 2, 3분 정도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주제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문제들, 좀 더 의견을 개진하는 문제나 어떤 좀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 나름의 답변을 준비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제 입이 익숙해지게 외워도 보고,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많이 했고, 제가 예상 문제 같은 걸 많이 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제 스스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준비를 스스로 많이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스피킹은 생각보다 좀 더 일찍 점수가 6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7점 어, 아니신가요? 네? 7점이 아니신가요? 6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제 처음에 준비했을 때 는 네네. 6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고, 제 기억에 최근에 봤던 IELTS에서는 제가 스피킹을 7.5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래서 너무 잘 그건 이제 받아가지고. 생활을 깜짝 하시다 놀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더 네.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네. 당시에 이제 처음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 6,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점수를 받았을 때 6.5점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전에 이제 오보로 이제 7점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제 얘기를 하셔서.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오버롤로 그 다 받았을 때는 제가 리딩을 굉장히 잘 봐서, 리딩을 거의 8.5점? 8.5점을 받았고, 리스닝을 한 7점 정도, 7.5점 요 사이 정도 받고, 스피킹하고 라이딩은 이제 6점에서 6점을 딱 가까스로 받아서 오버롤 7점을 딱 맞춘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IELTS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요. IELTS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당부란 말은 조금 뭐 어감이 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눠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은 정말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야지. 내가 오버롤 이렇게 베이직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야지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져서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올라가고 난 후에 시험을 보니까 훨씬 쉽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영어를 준비해서 영어 시험을 치기엔 저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해서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영어 시험을 먼저 점수를 딴 다음에 다음 내가 원하는 유학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은 시험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고 이것이 내 영어 실력을 늘려서 시험을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영어 시험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서 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길게 시간을 보지 마시고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내가 이 영어 성적을 받겠다고 생각을 딱 하시고 그 안에서 전략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시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점점 더 좀 지치고 이렇게 실력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거라서 정말 집중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안에 딱 점수를 받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제 K 약사님과의 대화 두 번째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 대화와 관련한 저희가 또 심화해서 생각해 볼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2025년 파트 2 네 번째 나눔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